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습니다.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탄핵을 자초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과의 내용 부재와 구체적 책임 회피,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과의 부재, 사과는 했지만 잘못은 없다는 식의 모순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25분간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마치 모순의 향연과도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정작 무엇을 사과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에 소치라며 무릎을 꿇는 듯 했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자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체적인 사과를 피하고 마치 사과는 하지만 잘못은 없다는 듯한 모순된 태도였습니다. 국민은 대체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어리둥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해명과 불명확한 사과를 하면서 뭐가 잘못인지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거드름까지 피웠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과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야기해달라는 식의 대응은 마치 네가 증명해봐라는 식의 오만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제쳐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는 발언은 뒤늦은 후회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은 없었습니다. 명태균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며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둘째,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성이 없으니 사과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처신에 문제가 있었고 더 조심하겠다고만 말했으며 문제가 된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시된 후속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제한하며 제2부속실을 신설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마치 커다란 구멍을 작은 반창고로 붙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사과는 누가 시켰는가? 질문에 아내가 사과하라고 해서 했다는 답변입니다. 이번 사과는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내가 사과를 제대로 해라. 괜히 임기 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국정관여고 국정농단은 아니겠죠 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오히려 영부인의 영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마치 보호자의 조언을 받아 잘못을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부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넷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특검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이 헌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검사로 활동했던 자신의 과거와도 모순되는 발언이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는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심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는 발언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수사만을 근거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발언은 그간의 논란을 일축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정농단의 의미를
스스로 곡해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은 비선 라인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발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다운 면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과거 특검으로서 권력 사유화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이제는 그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다섯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옹호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 악마화, 침소봉대라고 주장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을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영부인의 행동을 순진함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듯한 뉘앙스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이지 가장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대통령의 격이 맞지 않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국정 운영의 문제를 마치 가정사처럼 치부하는 듯한 이 발언은 권력의 사유와 경향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여섯째, 이건 좀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시간여의 회견 말미에는 하나 정도만 하자 목이 아프다며 회견 종류를 종용했습니다. 당초 무제한 끝장 회견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피로를 호소하며 회견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국민과의 소통이 부담스러운 듯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에게 목이 아프다며 반말로 말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것도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위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 대신 모호한 발언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의구심만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는 발언은 그래서 더욱 공허하게 들립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태도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윤 대통령은 질문에 지쳐 보였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답변을 피하거나 돌려 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 회견은 오히려 대통령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설픈 사과와 변명, 그리고 때로는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감만 키웠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이 민심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여당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화를 돋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심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에 대한 더 큰 의문만 남긴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더욱 멀어져만 가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